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한국 정치가 막말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2019년 상반기 자유한국당 막말 발언 논란 리스트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나올 텐데요. 이 컨텐츠를 촬영하고 나서 상당히 많은 막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지켜보고 이 컨텐츠를 다시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막말은 이분이 주로 하고 있죠. 오늘 리뷰할 정치인은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해바라기입니다. 1963년 인천에서 태어난 민경욱 의원은 인천 신흥초등학교, 동인천중학교, 송도고등학교, 그리고 연세대 행정학과 학사와 석사를 졸업했습니다. 1991년 KBS에 입사했습니다. 이후로 보도국 생활을 하다가 2001년 11월부터 2004년까지 7시 뉴스 앵커를 맡았고요. 이후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2011년 11월부터 2013년까지 메인 뉴스죠. 9시 뉴스 앵커를 맡았습니다. 이때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졌죠. 1999년 2월에는 삼성 언론재단에서 보내주는 언론인 해외 연수도 다녀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내부 고발 사이트죠. 위키리크스에도 등장합니다. 위키리크스가 미국 외교 전문을 공개했었는데요. 2007년 12월 17일자, 그러니까 한국 대선 투표 직전이었죠. 주한미대사관발 미 국무부 비밀 전문에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담은 문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정보 제공자로 등장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민경욱 기자가 이명박 후보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맡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이명박 후보에 대한 인상을 미 대사관 쪽 인사에게 얘기한 겁니다. 정보 내용은 특별한 게 없지만 나중에 이 문서가 공개되고 나서 KBS 윤리강령을 어긴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언론사 밖에 유출하는 것은 윤리강령에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민경욱 기자는 KBS 내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메인 뉴스 앵커까지 맡게 됐죠. 이명박 정부의 언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2014년 2월 KBS 문화부장이었던 민경욱 의원은 박근혜 청와대 대변인이 됩니다. 민경욱 의원이 신임 청와대 대변인이다 이렇게 인사한 날 아침에 KBS 편집회의에 참석해서 논란이 됐었죠. 아침에는 기자였고 오후에는 청와대 대변인이 된,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입니다. 당연히 대통령을 옹호하는 호위무사 같은 존재죠. 그런데요, 그게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박근혜 찬양 수준이 박비어천가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동대문 상가를 방문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이후에 서면 브리핑으로 기자들에게 돌리죠. 이 브리핑이 그야말로 박근혜 찬양 일색이어서 박비어천가 수준이어서 기자들은 상당히 놀랐습니다.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민들은 대통령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거나 응원을 해주었으며 사진 촬영에 성공한 사람들은 기뻐하기도 했다. 상인들은 더운데 우리들을 도와주시려고 일요일인데도 나와주셨네요. 대통령 최고. 다른 바쁜 일도 많으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다 라고 말했다. 2015년에 국회는 국회법 개정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당시 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믿어달라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너무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민경욱 대변인이 발끈합니다. 호들갑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던 것이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선출된 대통령을 폄훼하는 것은 국민을 폄훼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요즘 민경욱 의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말에 비하면 호들갑이란 표현은 발끈할 축에나 끼는지 모르겠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민경욱 대변인은 대변인직을 사직합니다. 그리고 인천 연수구 을에 출마해 당선됩니다. 박근혜 탄핵 국면이 열렸습니다. 당시에는 친박계 의원들의 모임인 혁신과 통합연합에 합류했고요. 친박의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후에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라는 박근혜 담화문을 대신 발표하기도 했죠. 마지막까지 박근혜 입 역할을 했었던 민경욱 의원은 대선 국면에서 홍준표 캠프의 미디어 본부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TV토론을 준비했죠. 당시 미디어 본부장은 강효상, 조선일보 출신의 강효상 의원도 함께 맡았는데요. 강효상 의원이 궁금하시면 위 링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체제가 되고 나서는 당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황교안 체제가 균형을 맞췄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친박 인사들을 상당히 많이 기용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민경욱 의원도 그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당 대변인을 맡고 나서는 막말이 쏟아졌습니다.
막말 경계령을 내렸던 황교안 대표도 민경욱 의원의 발언을 옹호하기도 했죠. 어쨌든 민경욱 의원의 정치를 짧게 요약하면 박근혜에서 황교안까지 권력자의 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이 깨끗한지는 다음 키워드는 우라카이입니다. 이 말은 사실 베껴 쓴다는 뜻의 언론계 은어인데요. 원래 있던 보도를 표현을 살짝 바꿔서 자기 보도처럼 내는 것을 우라카이라고 합니다. 좋은 말로 하면 인용 보도쯤 될 텐데요. 사실 우라카이로 쓴 기사 대부분은 인용의 출처를 밝히지 않습니다. 자기 기사처럼 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고요. 그냥 베껴쓰기, 이게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인들은 우라카이란 말을 요즘에도 많이 씁니다. 우리 말을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파생된 은어를 많이 쓰는 건 좀 우습죠. 아무튼 민경욱 의원은 기자 출신입니다. 현역 기자 시절에 우라카이를 얼마나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정치를 하고 나서 초대형 우라카이를 합니다. 무려 국회의원 출마 선언문이 우라카이였습니다. 그것도 너무 유명한 유승민 원내대표 연설문을 우라카이 합니다. 여러 대목에서 거의 똑같은 문구들이 등장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라는 기본 명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유승민 의원의 연설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저는 매일 이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집니다. 저는 삶의 무게에 신음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건강한 삶이란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면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세상입니다.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보수입니다. 이 연설은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연설 중에 명연설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보수정당의 연설 중에서는 베스트 중에 하나로 꼽히죠. 특히 박근혜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던 것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냐?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당시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에서는 상당히 찬사를 받았고요. 새누리당 쪽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시 청와대에는 별도의 논평을 삼가겠다, 이렇게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이 반응을 내놓았던 청와대 대변인이 민경욱 의원입니다. 당시엔 아무런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저장을 해두었던 건지 모르겠는데요.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 연설 이후에 완전히 청와대에서 찍힙니다. 총선에서 공천도 받지 못했죠. 탈당하고 선거에서 이기고 복당합니다. 그리고 탄핵 국면에 다시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을 창당했죠. 박근혜 대통령의 정적이 되었던 셈입니다. 그런데요, 이 총선에서 민경욱 후보는 청와대의 지원을 흠뻑 받아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공천 경쟁자는 새누리당 대변인을 지냈던 유승민계 민현주 의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유승민의 대리전 같은 양상이기도 했죠. 매우 치열한 공천 경쟁이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인천 송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기공식에 참석합니다. 꽤 큰 행사였고 지역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받는 행사였죠. 총리나 부총리, 장관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민현주 의원은 참석을 못했고 대변인직에서 사직해서 나와 공천을 준비하고 있었던 민경욱 청와대 전 대변인이 전 대변인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죠. 어찌되었든 출마 선언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혔던 유승민 의원의 연설문을 가져다 써야 됐을까요? 어쨌든 가져가고 싶을 정도로 명문이긴 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세월호입니다. 민경욱 의원이 청와대에 있었던 시기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약 1년여 동안 청와대 대변인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요. 청와대에서 나온 막말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 막말을 한 청와대 대변인이 민경욱 의원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진도체육관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라면을 먹는 장면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냥 라면을 먹을 수 있는데 당시 그 자리가 부상자들을 치료하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을 돌봐줬던 자리였는데요. 의약품을 한쪽으로 치우고 그 자리에서 라면을 먹고 있어서 논란이 됐었죠. 당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면에 계란을 넣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 끓여서 먹은 것도 아니다. 그게 사진 찍히고 국민 정서상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이다. 심지어 이 발언은 오프 더 레코드, 그러니까 비보도 요청을 했습니다. 들었던 기자들이
참을 수가 없어서 보도를 했죠. 오마이뉴스부터 시작해서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등이 보도를 했고요. 이 보도를 받아서 민중의 소리를 비롯한 청와대에 출입하지 않는 언론사들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보도했다고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 등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2014년 4월 29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고귀한 생명을 잃게 돼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 그런데 이 국무회의는 비공개였습니다. 비공개 사과를 놓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상당히 비판적 입장을 냈죠. 여기에 대해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사과를 받는 유족들이 사과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유감을 표명한 거죠. 상당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황급하게 민경욱 대변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이다. 수습하려고 했지만 수습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은 개인의 발언이 아니기 때문이죠. 논란은 또 있었습니다. 2014년 5월 9일이었는데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시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경욱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유가족 분들이 와 계시는데 순수 유가족 분들의 요청을 듣는 일이라면 누군가가 나서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입장이 정리가 됐다. 순수 유가족. 이 말은 어마어마한 논란이 됩니다. 무엇이 순수한 유가족이란 말인가? 유가족들은 물론 국민들도 분노했습니다. 2014년 5월 24일에는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점심을 먹던 와중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민간 잠수사와 관련한 발언을 합니다. 민간 잠수사의 일당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고 시신 한 구를 인양하면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고 있다. 시신 한 구에 500만 원. 이 말이 보도가 되면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사실 당시에 민간 잠수사들은 순환구호법에 따라서 종사 명령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 겁니다. 정부와 구체적인 계약을 맺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이었고요. 게다가 목숨을 걸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민간 잠수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발언이었죠. 논란은 쉽게 잠재워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밝혀진 내용도 있었습니다. 2016년에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세월호 참사 당일날 청와대 브리핑을 준비하던 도중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난리 났네 라면서 웃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경욱 의원은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말을 자꾸 더듬거려서 난리 났네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가벼운 제스처를 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 웃음이 나올 정도로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 자체에 있는 겁니다. 다음 키워드는 막말의 진화입니다.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민경욱 의원은 자유한국당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입에서 황교안의 입이 된 것이죠. 그런데 왜 이분은 대변인, 직함을 달면 왜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는 걸까요? 이번 대변인을 맡고 나서도 숱한 막말 논란에 휩싸입니다. 심지어 막말의 수준이 진화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4월 4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오늘만 인제, 포항, 아산, 파주 네 곳에서 산불. 이틀 전에는 해운대에서 큰 산불. 왜 이리 불이 많이 나나?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국가 재난이 재밌냐? 이런 내용들의 댓글이었는데요. 민경욱 의원은 이거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글을 올립니다. 대형 산불 발생 4시간 후에야 총력 대응을 긴급 지시한 문 대통령. 북으로 번지면 북과 협의에 진화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빨갱이 맞다. 주어는 있다. 또 항의 댓글이 엄청 달렸습니다. 또 삭제했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가 벌어졌던 6월 1일 날도 글을 올렸는데요.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 이 글은 세월호 참사 당시 했었던 막말들을 다 소환해버립니다. 민경욱 의원이 예전에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다. 특히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그 영상이 다시 소환되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죠. 도대체 이분은 공감 능력이 없는 걸까요?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을 놓고 자유한국당 공식 논평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철렵질에 정신 팔린 사람 마냥 나홀로 냇가에 몸담그러 떠난 격. 상당히 논란이 됐고 여야 대변인들이 강하게 비판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는 천렵질 뭐 이런 단어들이 주목을 받았고요.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이 제대로 비판합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변인은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자리는 아니다.
자신이 대변하는 곳을 대신해 말하는 자리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신중히 단어를 선정하고 기자들 앞에 나선다. 그분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분도 역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순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모든 순방이 숨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다. 민경욱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KBS 메인 뉴스의 앵커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대변인이었고요. 홍준표 대선 캠프 미디어 본부장, 황교안 체제 자유한국당 대변인까지 언론과 정부에서 그리고 정당에서 최고 권력자의 지근거리를 지키는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업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말은 사람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대변인의 말은 조직의 품격을 보여주죠. 민경욱 의원의 품격은 어떤가요? 민경욱 의원이 담고 있는 조직의 품격은 어떤가요? 그가 하는 말이 보여줍니다. 오늘 정치인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 이외의 논란이 많지 않았던 의원이기 때문에 말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 달아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곰곰이였습니다.